건조한 날씨 속 광주와 순천, 영암 등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걸로 예보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두 번째 분양인 마륵공원 아파트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900세대가 넘는 대단지다 보니 올해 광주 지역 아파트 시장의 가름자가 될 전망입니다. 하루 3만 톤에 달하는 영산강 하천수를 확보한 광주시가 가뭄 위기를 제한급수 없이 넘겨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노후 간 정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 광주를 찾은 환경부 장관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의 상황은 해마다 열악해져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 지원책을 지방이 맞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역 대학들의 반응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광주 전남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고 일부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 전체가 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쯤 순천시 월등면의 한 야산에서 주민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전남 동부권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불은 삽시간에 산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요 밑에까지 불이 빨간하니 올라오고 저 정상 쪽에는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어요. 산림당국은 오후 3시 반쯤 산불 1단계, 오후 4시 반쯤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두 개면 주민 60여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산불 2단계는 강한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예상 피해 면적이 30에서 100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산림당국이 산불 진화헬기 20여 대를 투입하는 등 진화 작업에 나서면서 일단 큰 불길은 잡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불씨가 다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잔불 정리가 이 시각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상 진화대 직원들은 뒷불 정리 및 불허리, 불꼬리의 진화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낮 12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남산동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82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비슷한 시각 영암군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다가 1시간 만에 진화되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바람도 비교적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 지역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두 번째 분양이자 올해 첫 대단지 분양인 마륵공원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부동산 침체 속에도 올해 광주에선 어느 때보다도 많은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마륵공원 아파트 분양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름자가 될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모델하우스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가운데 두 번째로 분양하는 마륵공원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려는 사람들입니다. 마륵공원 아파트는 이른바 숲세권으로 불리는 생활 여건뿐 아니라 상무지구와 금호지구 사이에 자리 잡은 입지와 917세대 대단지라는 점 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안팎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해 1,600만 원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이랑 같이 조성된다고 하니까 올해 첫 분양이기도 하고 이사 시기랑 맞아서 한번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한번 여기저기 구경 한번 다녀보려고요. 마륵공원 아파트의 성패는 올해 광주 지역 분양 시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에서는 옛 호남대학교 쌍촌 캠퍼스 부지와 중앙공원 1지구, 우남 산단지 재건축 등 대단지가 줄줄이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지역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분양 경기 침체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은 악재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분양한 신용공원 아파트의 최종 청약 경쟁률은 0.43대 1, 올해 첫 분양한 마륵동의 한 아파트는 0.23대 1에 그치는 등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마륵공원의 청약 경쟁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면은 기본적인 광주의 시장이 조금 활성화된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뒤이어 분양하는 곳들도 또 조건에 따라서는 좀 활성화되고 좀 더 밝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오지 않을까.
계속된 미분양으로 분양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마륵공원 아파트가 분양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하루 3만 톤에 달하는 영산강 하천수를 확보한 광주광역시가 가뭄 위기를 제한급수 없이 넘겨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에게 절수 참여만을 강조해온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제한급수 위기를 넘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요. 환경부 장관도 광주를 찾아 가뭄 극복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 상수원에서 끌어온 물을 받아두는 용현 정수장 착수정에 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지난 3일부터 공급받기 시작한 영산강 하천수입니다. 사전 수질 검사를 통해 상수원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 물로 이달에는 하루 3만 톤, 5월 이후에는 하루 5만 톤씩 추가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시는 노후화된 상수관로 정비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상수도관 4,000km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관은 절반이 넘습니다. 이 노후된 관으로 연간 1,000만 톤 이상의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수도 누수관의 누수율을 잡기 위한 노력을 역시 시급히 예산 집행을 통해서 해나갈 거고. 정부도 광주시와의 가뭄 대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오늘 광주를 찾아 노후 상수도관 교체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가뭄 문제에 관한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뭄 관련해서는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라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 중장기적으로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가뭄 위기가 제한급수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막아보겠다며 다시 한번 시민들의 절수운동 동참을 강조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일가족 3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지만 다행히 구조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강진군 신전면의 한 해안가 도로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차량 안에 있던 일가족인 74살 남성과 66살 여성 등 노부부와 41살 딸이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침수된 차량을 인양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살았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2일 새벽 광주광역시 일곡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불을 지른 아파트는 헤어진 연인이 거주하던 곳으로 해당 여성은 A씨가 계속 집을 찾아오자 최근 거처를 옮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산단 내 화학공장 파이프랙에서 휘발유 첨가제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여수산단 여천 NCC 소유의 파이프랙에서 휘발유 첨가제 하나인 메틸부틸 에테르가 누출돼 타치기 긴급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여천 NCC는 노후화된 파이프랙에 구멍이 생겨 물질이 누출된 것으로 보고 배관을 차단한 뒤 정확한 누출량과 누출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의 상황은 해마다 열악해져만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가 대학 지원책을 지방이 맞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올해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역 대학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그동안 광주와 전남의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애써야 할 대상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권한 중 지역 혁신과 관련된 재정을 지역 자치단체에게 넘기는 라이즈 시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도 단위에서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같이 이제 고민을 하시고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어떤 그 고등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시게 됩니다. 지역 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집행을 맡으면 필요 사안 처리와 지역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며 기대하는 겁니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에 이제 받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사립대학들은 혁신 사업을 우선적으로 설명받고 논의할 협의체가 있는 국립대에 비해 불리하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거점 국립대학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을 이제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립대학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었죠. 예산 지원을 내세워 지자체장이 대학을 지자체의 입맛에 맞도록 줄 세우거나 학사 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막대한 재정 집행권을 넘겨받을 지자체가 과연 지역 대학이 직면한 문제를 풀 만한 역량을 갖췄는지 등도 진단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이 오늘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무등산에서 개최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무등산 증심사지구에서 열린 기념식에선 국립공원 승격 이후 무등산의 생물종이 1.8배 증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무등산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립공원의 날은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돌아보기 위해 2020년 6월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습니다. 기념식이 열린 무등산은 올해로 국립공원 승격 10년을 맞았습니다. 전국 환경단체들이 무등산 국립공원에 모여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규탄했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지키기 시민연대 등은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에 앞서 항의 집회를 열고 이번 허가로 무등산과 지리산, 속리산에 줄줄이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광풍이 불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의 4%밖에 되지 않은 국립공원이 대한민국 허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한 조합장 후보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보흥지역 조합장 선거 후보자 A씨와 배우자는 지난 1월 조합원에게 조합원 명부와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수 조합장 선거에 나선 B씨는 지난 1월 조합원과 배우자에게 33만 원 상당의 건어물 세트 3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선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의 날을 맞아 럭키산업 박흥석 대표이사가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광산세무서는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세금을 모범적으로 납세하고 여러 해 동안 기부와 봉사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해 주식회사 럭키산업 박흥석 대표이사에게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여했습니다. 아름다운 납세자상은 사회공헌이나 투명 경영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전남대 민주동호회가 특전사 동지회와의 행사를 강행한 황일봉 5.18 부상자 회장을 제명했습니다. 민주동호회는 황 회장이 지난달 개최한 특전사 동지회와의 대국민 공동선언식 행사가 동호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제명 요구안을 특별 안건으로 총회에 상정했으며 안건은 출석자 107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황 회장은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광주 남구청장 등을 역임했으며 그동안 전남대 민주동호회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국내선 전용 공항 가운데 국내 두 번째로 이용객이 많은 여수공항의 항공편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는 과거 하루 평균 22편이었던 여수공항 운항 편수가 현재 10편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 데 반해 이용자 수는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섰다며 국토교통부와 여수공항 취향항공사에 취향 노선 증편을 건의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은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최대 관광지이지만 전라선 수서행 열차가 없고 항공편도 열악해 꾸준히 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